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의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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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론가님도 자켓 입으시니까 그렇죠. 네, 배가 가려지시네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중고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고차 춘추 전국시대. 와, 네. 누가 사실- 지었냐? 잘 지었다. 내가 지었다. 사실 무슨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최현 평론가님이 이 제목을 네. 지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요? 왜 지으셨어요? 지금 네.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네.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 시장 규모가 네. 30조 원이나 되더라. 오. 어마어마하고 네. 이 30조 원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 수많은 중고차 업체들이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캐피탈, 보험, 오. 리스 왕창 달라붙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참 것을 잘했어요. 예. 잘 이용한다. 네. 잘 이용한다면 네.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럼요. 중고차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중고차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팔 수 있는 방법, 거기에다가 할부 금융 같은 금융사까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와우. 자, 일단 잘 사야 되겠죠. 네. 잘 사죠. 중고차 시장이 뭐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커지는 만큼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만큼 피해 사례도 많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네. 씁쓸한 씁쓸한.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알아야. 오. 중고차 살 때 사기는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네, 정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네. 처음이자 마지막.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요? 좋고 싼 물건은 없어요. 와, 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좋고 싼 물건은 없다. 싼 게 비지떡이다. 와. 주행거리 10,000 미만인데 어. 엔진 오일 막 다 새 거고 그럼 완전 네. 새 차 같은데 네. 네. 시세보다 한 500만 원 싸. 없어요. 없어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제가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첫 번째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싼데 좋은 물건 혹은 좋은데 싼 물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물건들은 이미 딜러들이 다시 자기가 샀거나 딜러들이 어. 타고 다니지. 딜러들이 타고 다니지 어. 굳이 판매자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오.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화를 시켜서 하나하나 네, 말씀을 네. 드릴 텐데 같은 차종이나 똑같은 차인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차인데 이 사이트에도 있고 저 사이트에도 있고 아니면 한 아이디인데 뭐 네. 자기가 중고차 수십 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것도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수십 대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힘들어. 이렇게 한 사람이 수십 대를 배치할 장소조차도 많지가 않대요. 그치. 그렇죠. 네. 10대 미만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사람, 통합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라고 하실 텐데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수십 대까지는 다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장에 가면 없다 이거죠. 그죠? 오, 그러니까 그럼 아이디 딜러의 체크. 아이디도 체크해라. 아이디 체크하시고 이게 같은 차종 같은 차가 네. 여러 사이트에 이렇게 또 게재가 돼 있는지도 좀 꼼꼼하게 네. 따져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먼저 서칭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는 솔직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정보라고 해봤자 사진 정도? 예. 밖에 없는데 네. 이 사진을 꼼꼼하게 관찰하면 관찰하면 여기서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1차로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진만으로요? 사진만으로. 리액션이 오늘 아주 이야, 좋은데. 아니 사진만으로? 광고인 줄 알았어요. 네. 사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 사진만으로? 첫 번째로 사진이 뭔가 계절과 안 맞아. 계절과 안 맞아. 물론 옛날에 찍었던 네. 걸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사진과 안 맞날지 또 한 가지는 번호판이 가려져 가려져 있어. 있어. 근데 중고차 판매할 때는 중고차 그 번호판 네. 가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오. 그리고 공개를 해야 이제 소비자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되게 초보적인 실수인데
가끔씩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워터마크. 다른 데서 퍼와가지고 네네. 퍼가지 표시 말라고 표시는 거. 이렇게 어. 어디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 사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그대로 버젓이 남아있어. 예, 버젓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보물드림 이런 거를 이제 희뿌옇게 가려서 그렇죠. 안 보이게 하는 거는 다른 곳에서 사진을 퍼온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 보물드림이면 다행이지만 연합뉴스 떠있으면 이건 100% 허위 매물일 네.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게시자가 올린 차량 정보 블랙인데 네. 여기에는 뭐 회색, 흰색, 뭐 흰색 막 이런 게 올라 있어.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차량들이 원래 색은 흰색이었는데 뭐 래핑을 해서 색을 바꿨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설명에 돼 있겠죠. 래핑을 네. 했다라고 래핑이 되어 돼 있죠.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래핑이 돼 있으면 돈을 더 받겠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네. 사진이랑 등록 정보랑 너무 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역시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네. 허위 매물이 문제야. 허위 예, 매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거는 진짜 허위 매물 안 같아.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딜러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전화를 해서 네. 처음에 이제 있느냐 확인하신 후에 근데 요즘에는 허위 매물 누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건 없고요. 허위 매물이고요. 오시면 다른 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이 등록 기록부나 그리고 차량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이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와, 이거는 아. 꽃정보다, 꽃정보. 근데 이거를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오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이, 다 오시면 사람 못 보여드릴게요. 믿습니까? 그건 뭐 절대 이러면서. X. 어. 꼭 받아보시고 그렇지. 만약에 이걸 보내줬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네. 하면 그때 가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여기까지 받았으면 네. 보험 개발한 사이트를 가시면 번호판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는데 네. 가봤더니 일반인들은 이게 무사고 차량인지 사고 아니지, 모르죠. 내력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보험 개발한 사이트에서 해보시면 사고 이력들이 나옵니다. 야. 그래서 이게 허위 매물인지 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무사고 차량인지 아니면 네. 사고 전적이 있었던 차량인지를 오. 조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중고차 이제 사진 번호판을 번호판 가린 공개해야 거. 된다는 네.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매매업체 딜러들 처음에는 진짜 지구 끝까지라도 함께 할 것처럼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요. 네,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지구 끝까지. 그러면 우리 또 한국인 정, 마음이 네. 약하잖아. 그놈의 정 때문에. 김영동 네. 마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분도 정말 힘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고 아이고. 같은 회사원 입장에서 그 사람도 참 힘들 텐데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해서 따라다니는데 네. 그러다가 차 한잔 마시러 저희 가시죠 해서 골목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막 협박당하고 그런 사례가 아, 실제로 진짜요? 많답니다. 실제로 정말요? 있어요. 협박을 네, 당해요? 협박을 차 한잔 당해요. 하시겠어요 해서 이렇게 데려가면 골목에 이미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아이, 아이, 지금, 저 아저씨, 우리가 지금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여기 지금 왔으면은, 시간 이렇게 하루했으면 수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얼마예요? 10만 원은 주고 가야지. 우리 둘이 짠 것 같다. 그렇지. 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은근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네.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저희 차 또 좋은 게 있는데 함께 가시죠 해서 차를 이렇게 태우고 갔는데 네. 끌고 간 거예요. 너 수고비라도 뭐 줄 때까지 너 안 못 내려. 가. 못 가. 납치네요. 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남자 대학생이었는데 네. 신호등 빨간불이 딱 켜지자 네. 급하게 열어가지고 뛰쳐나간 사례가 와. 실제로 뉴스에 실제로 나왔었어요. 폭행, 네. 폭행,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오. 경찰들이 막 잡으러 다녀요. 그렇죠.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낌새가 조금만 이상하면 딜러와 인연은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유, 겁먹은 얼굴이죠. 두 분이 저를 협박하시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시절이 생각이 네, 나서. 맞아요. 네. 조금 더 하면 받을 뻔했네요. 카메라 감독님들도 웃고 있어. 받을 수 있을 뻔. 받을 수 있을 알겠습니다. 뻔했네. 물론 많은 딜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사명감을 갖고 그럼요. 일하시겠지만 몇몇 이렇게 나쁜 행태를 미꾸라지. 보이시는 분들 미꾸라지 때문에 흐리는 거죠. 맞아요. 시장 많이 자체가. 흐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하는가? 와. 그러니까 내 차도 잘 팔아야지 또 다음 나의 그렇죠. 차를 네.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사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 강탈 아니에요?
헌지축게 세집다오. 그렇죠. 정말 강탈인데 깡패죠, 깡패지. 이런 것들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강탈 맞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용역 느낌 나네요. 그러네요. 네. 그 아까 제가 당했던 것. 거.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리액션을 다 해주니까 꼭 산으로 가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헌집을 준다는 건 이제 나의 중고차를 팔고 네. 나의 새 차를 사겠다 이런 네네. 건데 이제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주의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중고차 내 차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흠집도 많이 나 있고 네. 타이어도 좀 쓴 지 오래됐고 마모도 이러다 있지. 보니까 이걸 좀 갈아야지 나도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내놨을 때 좀 좋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 상태로 그 가져가요? 상태로 가져와라. 심지어 그 케이블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케이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는 네.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을 때쯤 매물로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와우. 그 이유가 네. 그러니까 딜러들, 중고차 딜러들은 자신들이 이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가격에 수리를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약에 내가 직접 수리를 한다면 약 2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똑같은 1,000만 원 시세의 이 차를 중고차 딜러들이 수리를 하게 된다면 100만 원 정도만 들기 때문에 900, 내가 받을 900만 수 있는 원을. 금액은 900만 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매 시장에 내놓기 전에 내 차를 직접 수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자고 이 역시 하더라고요. 꽃정보네. 와. 진짜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정보다. 우리가 자동차 바퀴를 새로 간다고 했을 때 뭐 4개의 바퀴 다 갈게 되면은 저렴하게 해도 한 30에서 40만 원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매 시장에 내놨을 때 3, 40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뭐 타이밍 벨트 같이 굉장히 비싼 부품도 한 5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되지만 그렇다고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차는 수리하지 말고 딜러에게 넘겨라. 아하.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굴러갈 수 있을 때 네, 가서 아니 굴러가지 않을 때. 굴러가지 않을 때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소한 그리고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뭐 네. 일부분이 좀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판금 도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교환을 해야 되나 네. 고민이 되잖아요. 네.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교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한 이력이 있으니까. 교환 이력은 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나오게 돼요. 맞아, 사고 맞아. 이력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몇십만 원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판금 도색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데 수리업체에서는 웬만하면 판금 교환하세요? 도색보다는 교환을 교환하세요. 권유를 한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훨씬 일하기가 쉽고 네. 보험사로부터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많으니까. 합니다. 맞아. 판금 도색 힘들잖아요. 막 망치를 두들겨서 펴고 색칠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훨씬 받는 돈은 적다 보니까 판금 도색을 권유하곤 하지만 교환을 권유하곤 네네네. 하지만 판금 도색을 하세요. 아니, 아저씨, 웬만하면 이거 좀 그냥 바꿔요. 이게 뭐야. 예? 방금도 세고.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혹시 연기 전공하셨어요? 요즘 맛들여가지고. 상황극이. 자,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성수기에 팔 때 수요자가 가장 많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성수기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중고차의 성수기는 언제냐? 추석 전, 명절 전 아니에요? 6월에서 7월 사이. 네. 6월에서 7월 휴가 사이가 전이구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때 차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 시기에 내 차를 내놓는 게 가장 좋은데 아하. 그게 또 일반 차량하고 네. 생계형 차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생계형 생계형 차량 같은 그 뭐 냉동 탑차 네네. 혹은 뭐 트럭 이런 것들은 봄철에 많은 분들이 사신다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계형 차량의 중고차는 봄 이전에 그러니까 겨울쯤에 네네. 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전략적이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다음으로 튜닝한 차량들 네. 혹시 그 중고차 사보셨어요, 두 분? 아니요, 저는 아니요, 중고차 안 중고차 사지는 사봤습니다. 않았어요. 네. 한 번은 사본 적이 없으세요? 네, 네. 근데 튜닝한 차량이 사실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럼요. 네. 예쁘잖아. 예쁘긴 한데 내가 직접 살려면 손이 잘 안 가요. 뭔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일정 이해한다. 부분에서 뭐 오케이. 너트가 좀
헐렁할 수도 있고 뭔가 일정 부분에서 성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 네. 그리고 AS가 안 된다는 그렇죠. 것 그건 이런 AS가 것들 안 되니까 맞아. 튜닝한 차량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튜닝을 하시려면은 중고차로 내놓지 않을 생각을 하고 각오로. 튜닝을 그래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특이한 색상 차량을 네.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수요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그렇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네네. 문짝이 저렇게 위로 열리는 거. 저런 것들도 뭐 우리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되기 때문에 저건 아니지. 야, 이쁘다. 저걸 누가 저거 하고 마음에 다니냐고. 드는 사람도 있어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글쎄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수는 결국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값을 못 받아요. 이왕이면 그 오리지널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제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자. 한 말은 아니고 네. 뭔데요? 우리 담당 PD가 네. 저런 차 양카라고 네? 뭔가? 양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비행 어떤 양아치. 그거 뭐 돌려서 말해요. 양아치 카라고. 그런데요. 네. 자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너무 예쁜데? 금융을 잘 이용해야 중고차를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이거 진짜 제가 근데 여러분 조금 뒤에 가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왜요? 왜냐, 앞부분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고차 시장이 연 30조나 되고 네. 많은 업체부터 시작해서 캐피탈까지 특히 캐피탈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고 있거든요. 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인데 네. 그래서 대격돌에 제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나한테 유리할까? 그 그러니까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찾아보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결론은 나중에 내겠지만 이 캐피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중고차 시장에 지금 계속 경제 위기가 심화 속에서 중고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신차가 잘 안 팔려요. 네. 그 씁쓸하긴 대신, 하지만, 씁쓸하긴 네. 하지만.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지금 예를 들어 SK그룹 계열사의 SK 엔카라든지 네.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롯데 렌터카 뭐 자회사까지 막 달라붙고 있고요. 대기업은 네. 외제차 중심인 뭐 BMW 프리미엄 중고차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네. 렉서스라든지 이런 데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네. 이 뭐랄까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도 뛰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제 찾으려고 하는 정보는 캐피탈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금융상품을 사용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그걸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KB 캐피탈이에요. 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플랫폼에서 확인된 매물과 실제 현재 방문에서 확인된 매물이 달랐을 경우에는 헛걸음 보장 뭐 이런 것도 있어. 좋네요. 네. 그렇죠. 인도받은 차량이 결함이 있을 때 환불 보장. 오. 와, 우리 지금까지 중고차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막 협박받고 이런 거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네. 네. 뿐만 아니라 아주 캐피탈 원스톱으로 다 해줘요. 되게 유명해, 이걸로. 네. 신한은행은 이걸로 히트쳤어요. 고정금리 낮고 모바일 앱을 신청한 후에 은행 방문 없이 당일로 대출을 가능해서 뭐 1,000억이야. 나온 지 4개월 만에 1,000억 돌파했어요. 그래요.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요.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꼼꼼하게 네. 고객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현대 캐피탈은 아예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자체 운영하는 133개 항목을 정밀검사를 마친 차량을 내놓고 있어요. 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만 이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로 이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네. 지난주인가 말했죠. 고객을 우리 매장 안에 묶어놔야 소비가 더 커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똑같아요. 원스톱은 쫙 일괄되게 진행해요. 두 번째, 핀테크는 기본이에요. 근데 다 대체로 보면 모바일로 다 확인해. 은행 갈 필요 없네요. 은행 갈 필요 없는 거지. 네. 다 되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엄청난 마케팅 물량 공세를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네.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꿈이긴 하지만 네.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네. 광고를 해요. 예. 안정환 씨 나와서 광고한단 말이에요. 네. 예? 연 30조 원을 그냥 눈물겨운 이 마케팅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냐면 다른 데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 봐.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위 과대 광고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 실상을 들여다보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 보유하지 않아서 정확한 시세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 지금 이 말씀하셨던 그 업체들이요? 이 업체들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네. 다른 데도 없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뭐 이 쭉 데이터가 말씀드릴게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네. 네. 내 차량이 어느 정도 시세로 팔 수가 있나 적정 네. 가격이 팔 수가 적정하게 나오지. 나오는데 어. 그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예 이 업체에서 아. 그냥 중고차 딜러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고차 딜러 중개업체 역할만 한다. 하면서 예.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이 그러면서- 회사 간판을 믿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간 건데.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충격받는 거죠. 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업체들이 대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보 제공보다는 금융시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차량 번호 이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시세 알아본 차량 번호 넣고 막 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땡땡 뿡 1, 2, 3, 4 네. 해도 조회가 돼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을 무슨 뿡을 넣어도 예, 된다고요? 뭐뭐 빠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조회가 돼요. 얼마입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지. 가격까지 나온다고요? 예. 그리고 같은 차량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예상 매도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기자가 실제로 해봤어요. 네. 충격이죠. 예. 충격이죠. 네. 예, 내가 아까 협박했던 것보다 더 아, 충격일 거야. 때로는 조회하신 차종 거래 대수가 충분하지 않아 내 차 시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문의하시면 어디에서 검증된 인증 딜러가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영업사원 만나라는 거거든요. 결국 딜러 그냥 만나라. 만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구나. 그러니까 네. 결국 열받는 거지. 네. 네. 열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불신을 키우다 보니까 네. 미끼 매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 대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오히려 불신 키우는 것까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자, 대기업- 여기서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자동차론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만 유력한 업체가 이 정도 수준이니 네. 다른 업체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알려드리지 못하고 저만 이렇게 대본상으로 네. 볼 수 있다는 게 얘기하지 말고 업체였구나. 안타깝긴 네. 하지만 좀 충격적이긴 충격적이죠. 하네요. 네. 모든 업체가 다 이렇진 않은데 네. 다만 유력한 업체가 이러하니 다른 그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업체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미워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유한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만약에 내가 대기업 명패를 달고 있는 그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예.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을 나온다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하셔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렇죠.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굳이 네네. 업체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안 않는다고 들을- 하더라도 예. 지금 나왔던 그 사례들을 경험하시는 순간 이게 좀 안 되겠구나라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중고차 정성 시대 그리고 중고차를 잘 살 수 있고 잘 팔 수 있고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해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명패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업체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더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느 업체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직설 깐깐 꼼꼼 그리고 부지런히 직접 이렇게 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는요? 제 결론 직설은 간단하게 네. 장난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라고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그 시류에 휘둘려서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알아봤다는
자신감에 차서 네. 차도 그렇고 뭐 집도 그래요. 예, 맞아요.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번 가서 괜찮네 하고 맞아요. 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각 조심해. 그러게요. 네.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꼼꼼하게 저도 뭐 비슷합니다. 깜깜 꼼꼼하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마음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양 성분 표시까지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저거죠. 유독 부동산과 자동차는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내 친구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차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게요. 네. 중고차를 팔 때는 6월부터 7월까지 성수기를 이용하고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소한 사고에는 판금 도색을 해서 튜닝하지 않은 상태의 중고차를 파시길 바랍니다. 해서 라고 이주 오늘- 앵커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건가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